안녕하세요. 책 리뷰 시간이 저희가 예전 시간에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그 시간 이후로 두 번째로 찾아뵙는 시간인데요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김민호 목사님의 IQ가 아닌 BQ가 답이다. 바이블 지수라는 책인데요.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죠. IQ, BQ 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요. 이 김민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. 법조인이면서 목회자이십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을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길 바라는 희망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책을 이렇게 저희 나눠세 TV에 소개하게 해주신 김민호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. 일단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. 그 이유가 확실히 이 법 쪽에 계셔서 그런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뤄주셔서 이 성경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분들도 좀 쉽게 법의 개념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쏙쏙 잘 됐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소재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셨어요. 그래서 각 챕터마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비슷한 사례들, 내용들이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주셔서 그 영화 소개까지 보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목사님께서 말해주신 것이 이제는 IQ보다는 BQ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,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10가지 토픽으로 이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토픽은 성경을 법으로 푼다입니다. 성경을 법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구나. 그리고 법과 연관져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. 전 세계 각 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IQ가 높은 것이 아니라 BQ, 바이블 지수가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각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의 부자 순위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유대인 교육인 하브르타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. 이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말씀을 갖고서는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브르타 학습법입니다.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또 사회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BQ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생활에까지 잘 적용하는 이 BQ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하브르타 교육 방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. 이들이 바로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그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주로 하는데 이 토로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율법, 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. 법이란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고 또 즉 성경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.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, 율법학자들이 율법, 관습, 해설 등을 집대성한 책인데요. 마치 법을 해석한 판례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 전반적에는 토라, 모세오경, 율법에 관한 것, 또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탈무드까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는 힘이 바로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 챕터마다 영화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.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영화 루터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이 루터는 종교개혁 시대를 다룬 영화고 이 루터의 일대기를 소개한 영화이기도 한데요. 이 루터 또한 이 책을 쓰신 김민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루터도 법학과 신학을 함께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.
법과 신학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. 두 번째 토픽은 조직의 브랜딩,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요. 요즘에는 브랜딩이라는 말이 어디를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만큼 브랜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되는데요.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 이야기가 딱 나오죠.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럼 이런 분들 계세요.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지.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게 하셨냐. 이 책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선악과가 마치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. 사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잖아요. 거기에 세입자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거예요. 저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죠. 집주인과의 계약에서도 많은 규칙들과 또 저희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딱 하나만 쓰신 거예요.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. 그런데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내가 주인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하나만 잘 지켜라.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려고 등기부등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아담과 하와가 정말 뱀의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브랜딩 같은 경우도 선악과가 그리고 에덴 동산 바로 정중앙에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선악과를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하고 중앙에 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위조하거나 따라서 하지 못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가운데 딱 중앙에 위치를 딱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담과 하와 너희는 이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라 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신 것이라는 또 에덴 동산의 브랜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이 브랜딩에 대한 관련된 영화로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근데 이 영화는 실제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요. 이분이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가명을 8개 이상 사용하고 뭐 조종사, 의사, 변호사 등 직업도 굵직굵직한 직업으로 위장을 해서 이분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또 자기 학교 막 하버드 나왔다 이런 성적 증명서까지 위주로 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질렀죠.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에는 FBI에 지명수배가 되고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는데요. 굉장히 또 재밌던 내용은 이분이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자신의 재능을 미국 정부를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또 됐대요. 그래서 위조 방지 수표나 금융사기 예방 뭐 이런 일에도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동참하게 됐다는 그 영화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브랜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국가 브랜딩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노하우죠. 개인의 브랜딩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키는 노하우인지.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분들이 정치인의 그 아주 깨끗하고 검소하고 이런 모습으로 브랜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브랜딩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첫 번째는 항상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역할을 못했을 텐데 이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토론식이고 2인 1조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써 뱉어내기 때문에 머릿속에 깊게 또 마음속에 깊게 생활 속에 깊게 적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브랜딩 작업의 첫 번째로 손꼽으셨고요. 두 번째는 구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.
국가가 원하는 그 브랜딩을 지폐나 화폐의 동전이나 이런 데에 심겨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익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익숙한 소재로 창조적 발휘를 한다는데요. 그러면서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브랜딩 할 수 있는 것들이 김치,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K-팝도 요즘에는 굉장히 큰 브랜딩 중에 하나죠. 분단된 유일한 나라이면서 그러면서 이 특징들을 잘 브랜딩화를 하면 이 남한과 북한이 좋은 브랜딩을 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조직의 브랜딩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. 이 책에 보면은 사회자, 신학교수, 사회평론가,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이 토론식으로 이 책이 진행이 되어서 더욱 재밌는데요. 변호사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네, 신학학자는 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, 또 사회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라면서 마치 저희가 어떤 토론회 현장에 참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받았었거든요.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시간 IQ가 아닌 BQ가 답이다, 바이블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